그러면 이 알코올 사용 장애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은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오면 이제 그 혹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처럼 동반된 어떤 원인이 있거나 현재 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는지 그런 원인 상황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걸 교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원인을 좀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하는 거겠고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가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단 증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제 술을 계속 먹고 있고 현재 금단 상태에서 오시면 해독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할 정도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신체적인 고통 때문에 술을 계속 못 끊고 먹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항갈망제라 그래서 술 먹고 싶은 충동을 줄여주는 약들이 요즘 개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100% 술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이제 좀 술 맛이 떨어졌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한 병 먹어야 되는데 한 반 병 먹고는 그냥 안 먹었다 이런 것처럼 술 먹는 양을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같이 드시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 이제 상당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으로만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약으로 하는 효과는 저희들이 한 30%만 보고요. 결국은 본인의 의지, 술을 끊겠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 정신치료를 한다든지 또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과 함께하는 집단 정신치료, 그다음에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술을 찾기보다는 다른 대체 행동이나 다른 걸 통해서 하기 위한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치료들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좀 심각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주 모임에 꼭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전라북도에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영어로는 AA라고 하는데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란 뜻이에요. 이제 거기 가면 자기 이름을 밝히고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김입니다 이렇게 서로 부르거든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고 고통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조 모임인데 이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하는 예.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데 술을 못 끊고 있어요. 그러면 입원을 통해서 술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다시 말해서 술을 더 먹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더 너무나 자기가 주변에 쌓이는 환경이 망가질 수 있어서 이런 어떤 스스로가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폭력적인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폭력적이거나 타해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빨리 보호를 해야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나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 집안인 경우에는 분리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해서 간질 발작이나 환청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입원 치료의 기준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 제가 아까 쭉 진단 기준을 얘기하면서 사실 그 결과가 뭐냐면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건강 잃어버리고요. 두 번째가 일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알코올 중독의 정의에 들어있듯이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도 잃어버리죠.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싸우고 행패가 벌어지고 자녀들은 술 먹는 아빠 피해 다니고 가족이 해쳐가 돼요. 본인 혼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다 잃어버리고 치료받으러 오시면 사실 오갈 데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또 자기가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까지를 다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원 치료나 재활 치료 같은 그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원 치료로 이어지기 전에 알코올 사용 장애를 치료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기 전에 오셔야 사실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치료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효과도 훨씬 좋고 또 모든 병이 그렇지만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이면 여덟이 스스로 중독자라고 인정을 안 하세요. 이제 특히 모든 중독 질환이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치료가 늦어지기도 하고 치료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술 10,000번 먹으면 지금도 끊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죠. 술 그까짓 거 끊으면 되지. 하지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알코올 중독 집단 치료를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원칙이 그거예요. 술 앞에 내가 무력했고 너무나 나약해서 내 힘으로는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술 앞에 겸손해져야만 이 병을 나을 수가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를 예방하고 네.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좀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연이은 음주는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술을 마시는데 매일 너무 포금 이상, 제가 7잔 이상은 포금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걸 매일 하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요.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뇌도 간도 술을 해독하고 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본인이 주량껏 마셨다라고 생각하면 5일, 저는 보통 일주일 정도는 쉬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는데 두 번째가 기분 좋은 일이 있고 해서 사람들과 함께 흥을 돋구려고 마시는 술은 사실 건강한 술이고 좋은 술이에요. 네. 그런데 부정적인 일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본인의 주량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술을 불러서 항상 이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내 주량을 지킨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술은 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충분한 영양과 수면을 통해서 내 몸을 잘 신체적으로 가꾸는 게 중요해서 음주를 할 때 그리고 음주한 후에도 충분한 영양과 수면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재충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잘 먹어라. 안주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